여러분, 지금 드시는 음식의 칼로리 라벨 믿으시나요? 사실 그 숫자는 당신 몸속 수조마리, 미생물의 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100년 전 공식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2026년 5월 PLOS-1에 발표된 ASU 연구팀의 DMM 모델은 이후 오랜 문제에 새로운 답을 내놨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바꾸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이어트와 대사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완벽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칼로리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100년 이상 전 과학자 윌버 에소터가 개발한 에소터 방법은 단순합니다. 음식 속 단백질 4kcal, 탄수화물 4kcal, 지방구 kcal로 각각 곱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편리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조마리의 미생물이 하는 일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 특히 식이섬유를 먹고 단쇠지방산이라는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우리 몸이 흡수해서 쓰는 칼로리입니다. 에소터 방법으로는 이 부분을 전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DM은 Digestion, Absorption, Microbial Metabolism의 약자입니다. 소화, 흡수, 미생물 대사 세 가지를 통합한 수학 모델입니다.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음식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분해하고 상부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를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소화가 완료되지 않은 물질이 대장으로 이동하면 거기서 장내 미생물이 이것을 발효시켜 단쇠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DM은 이 단쇠지방산이 얼마나 생성되고 흡수되는지, 또한 일부 미생물이 메탄을 생성하는지도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몸이 실제로 얻는 총 에너지를 산출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부 소화관이 총 에너지의 약 85%를,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하부 소화관이 약 15%를 담당합니다. 식이섬유과 서양식 DMM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에게 두 가지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덜 가공된 마이크로바이옴 강화 식단, 두 번째는 더 많이 가공되고 식이섬유가 적은 서양식 식단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양식 식단을 먹은 그룹이 고섬유 식단 그룹보다 하루 약 116칼로리 더 많이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섬유 그룹이 칼로리를 덜 흡수했음에도 더 배고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발효해 단쇠지방산을 더 많이 만들었고 이것이 포만감 신호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만드는 건강 단쇠지방산, 즉 SCFA는 이 연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 등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발효시켜 만드는 물질인데 DMM 모델은 이것이 하루 평균 약 140칼로리를 제공한다고 추정합니다. 단쇠지방산의 역할은 칼로리 공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장 장벽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 활성화와 염증 억제에 관여하고 포만감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고섬유 식단이 더 건강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단쇠지방산 생산 때문입니다. DMM 모델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칼로리 라벨은 불완전합니다. 같은 칼로리의 음식이라도 얼마나 가공됐느냐, 얼마나 많은 섬유질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흡수 칼로리가 달라집니다. 둘째, 장 건강이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를 단순히 칼로리 계산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해법입니다. 셋째, 맞춤형 의학의 가능성입니다.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칼로리 흡수 효율도 다릅니다. DMM 모델은 의료진이 환자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설계하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ASU의 DMM 모델은 그 말에 한 문장을 더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장 미생물에게도 먹이가 되고 그 미생물들이 만든 에너지와 건강 신호가 다시 당신을 만든다고. 원본 연구는 PLOS-1 2026년 게재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